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열립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특검팀의 수사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를 2월 초로 제시를 하면서 대통령 뇌물죄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뉴스 시작과 동시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팀에 출석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출발하는 모습까지 전해드렸는데 특검팀과 삼성 측의 어떤 여러 가지 법리적 공방이 좀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방의 핵심이 뭔지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그 조희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양쪽에 또 변호인단이 또 팽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형법제 129조에 보면 뇌물죄가 있고 그리고 형법제 130조에 보면 제3자 뇌물죄가 있는데 네. 특검에서 지금 적용한 법 위반은 뇌물공여죄와 횡령 그리고 국조위에서 위증하는 혐의 이 세 가지를 해서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과 연계가 돼 있고 네.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 보는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 최 씨 측에 삼성에서 430억을 뇌물로 줬다. 이런 것이 지금 특검의 핵심적인 겁니다. 이제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204억을 출연을 했고 코레스포츠 있죠. 옛날에 비대스포츠인데 여기에 약 35억 그리고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운영재단 여기에 16억을 지원을 해서 총 430억의 뇌물로 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거 포괄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특검에서는 이것을 뇌물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러나 삼성에서는 이것을 뇌물이 아니고 강요와 공갈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삼성 합병 의혹 이것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했고 국정 철학과 소신이고 과거에는 국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엮여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 대통령, 특검, 삼자 간의 치열하고 팽팽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청구의 어떤 실질심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잠시 뒤에 법원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막 도착을 했다고 하는군요. 잠시 뒤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법원에는 도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화면이 저기 카메라 앞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이 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 측에서는 어떤 뇌물 혐의가 성립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증거 인멸이라던가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구속영장 청구가 좀 무리하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의 지금 실질 총수를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도망갈 일은 없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특검이 충분하게 그 증거를 다 수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특검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또 삼성이 그동안 입장을 여러 번 바꿨다. 자, 그렇게 잦은 말 바꾸기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입을 맞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범죄 지금 그 법원에서 판단할 때 있어서 또 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범죄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 내용인데 뭐 지금 특검은 어제 그 특검 측에서도 흘러놓은 이야기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뇌물 공여를 입증할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지금 뭐 구속영장 내용을 본다면 기절할 정도라는 이야기가 잠시만요. 정도고.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부회장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검정색 승합차가 도착을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을 했고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냈군요. 역시 이제 취재진들 많이 질문들이 있겠죠. 심경을 좀 묻고 싶을 텐데요.
심경이 얼마나 복잡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지금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는 네. 10시 반부터 열리는데요. 잠시 좀 네.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최순실 씨 처음 언제 아셨습니까? 영장 청구했는데 신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역시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그 기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얼마나 좀 부담스러울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굉장히 그 우리나라 좀 최고의 기업이라고 꼽히는 그렇죠. 그룹 네.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3세 경영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그동안 한 70년, 80년의 역사 동안 이 그 총수들이 사법의 그 심판에 옳은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이병철 회장 때는 한국 비료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물론 뭐 그 당시 이 할아버지는 처벌을 받지 않았죠. 네. 그 아들이 처벌을 받았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인 자신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뭐 대선 자금 수사라든지 또는 또 비자금 특검 이럴 때도 이 지금 그때 불려갔긴 했지만 네. 그러나 구속영장은 청구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 지금 3세에 와서 본인 현 단계에 와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지금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도 면목이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도 삼성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본인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부패의 꼬리표를 다는 그런 이미지에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지금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인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본인 신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했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입을 열기가 참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이 삼성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대단할 텐데요. 그렇죠. 뭐 그룹 총수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구속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영장 정단 판사 오늘 실질 심사 결과가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아니면 이것이 기각이 될지 그것은 저는 50대 50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출국 금지도 된 상태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 아니겠습니까? 뭐 인류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의 부회장이 네. 뭐 도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네. 어차피 이것은 이제 법원의 어떤 심리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에 가서 삼성이 경제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지금 구속이 집행이 될 경우에 그것이 뭐 대서특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타격도 상당히 크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관치경제라든가 정경유착의 한 피해의 어떤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정부라든가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우리의 정치 문화에서 온 파생적인 아주 나쁜 악습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과거에 여러 정권에서 계속 끊는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끊을 수가 없던 것은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것을 먼저 혁파하지 않으면 네. 오늘의 이런 삼성 사태가 다음 정권에서 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일단 안 그래도 삼성 측에서는 뭐 방어권 보장의 기회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좀 불구속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이제 경영 공백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속영장 청구된 이후에 직후에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환율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징벌적 무슨 어떤 해외 부패 방지법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벌금까지도 부과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에서도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특검팀에서도 고려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다 이런 결정입니다. 특검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본질적인 것은 구속 기소하는 게 가장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것이 이제 기소 만능주의라는 비판도 받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어떤 안 좋은 면, 악영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기업과 정치의 어떤 그런 고리 이런 것과 그리고 지금 국민 여론을 봤을 때도 그렇게 이재용 삼성 회장을 구속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여론도 상당히 지금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특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의 고유한 특성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런 검찰이 이런 것을 엄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특검 쪽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경제 위기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안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이번에 그 부패 그 기업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뭐 여러 가지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삼성이 우리 지금 전체 그 GDP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국가 경제에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 특히 또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죠. 예.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이재용 부회장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누구한테 뇌물을 줬느냐 그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줬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그런 이 그 악영향보다 지금 현 차제에서 법과 원칙을 세워서 우리 그 지금 정치와 경제에 이 지금 깃들어 있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네네. 차라리 조금의 희생과 대가를 치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말끔하게 청산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또 뭐 그런 정치적 판단보다는 오히려 또 이 지금 특검이라는 부분이 이 상당히 이 법과 원칙, 이 지금 무너진 법과 원칙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상당히 뭐 지금 이거 삼성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특검이 어떻게 보면 공명심 또는 국민적 그 여론에 기대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특검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법과 원칙을 세워야 될 중요한 네. 시점이고 그것이 국민의 기대라고 한다면 특검은 거기에 따라서 부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이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났고 그것이 이제 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확인이 된다면 구속을 해야 마땅할 텐데 확인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로 그런데 만약에 앞서서 설명했던 어떤 국가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것을 피하게 된다면 국가의 근간이 좀 흔들린다 사법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시선도 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한시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사법적인 단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당장에서 수갑을 채워서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교도소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그 격앙된 감정을 일단은 식힐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제도의 마지막은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을 앞으로 할 텐데 이제 특검에서 보는 것은 그거죠. 대통령과 지금 세 차례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 차례 독대를 하면서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어떤 보답 또 뭐 동계센터에 대한 지원 요구 이런 것들 세 차례를 쓴 독대 때마다 삼성이 돈이 나갔다.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가 없이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지난번에 최시성 미래전략실장과 박상진 삼성 사장을 비롯한 3인방 이분들을 구속시키지 않은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런 돈이 뭐 뇌물 형식으로 오고 갔다 그런 정황을 특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 3명은 구속을 안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지금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재판을 위한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이고 궁극적으로는 상당 기간 이 재판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 기간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는 게 사법적인 절차지 당장 이 구속한다고 해서
단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 상황 저희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금 전에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잠시 뒤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좀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안전 유지를 위해서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대기를 했다가 잠시 뒤인 10시 30분부터 영장 심사를 받게 되고요. 일단은 법원에 도착한 뒤에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 법정으로 바로 직행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 후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 특검에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구속이 집행이 되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됐을 때는 즉시 이제 귀가를 하게 됩니다. 삼성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법무 쪽에서도 굉장히 좀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무엇보다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어제 이제 특검에서도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울구치소에 대기를 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특검 쪽에 대기를 하게 하느냐 그 고민하는 거는 왜 고민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구치소에서 아마 대기를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경우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 특검에서 지금 이재용 부의장에 쏠리는 여러 가지 국민들 관심 그리고 또 지금 이재용 부의장이 일단 그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구치소에 간다는 것도 상징성 이러한 부분들이 이 또 기업의 이미지하고도 좀 직결된다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특검 사무소에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병은 그러니까 특검이 딱 인수를 해서 딱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관들이 동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특검 사무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치소에 간 것처럼 똑같이 그 여러 가지 행동에 그 제한은 둘 수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특검의 입장인 거죠. 앞서도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특검도 정장은 청구했지만 그런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 상당히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로 보입니다. 네.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네. 부분이겠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판사가 이제 조희연 판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과거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심사했던 부분 때문에 또 굉장히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이 판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글쎄 뭐 조희연 판사가 지난번에도 뭐 기각을 많이 시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희연 판사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그런 명성을 보면 검찰 측을 무조건 두둔하거나 구속영장을 많이 이렇게 치는 그런 판사가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장판사 혼자 이것을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원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판사 개인적인 성향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한 이번 사태라고 봅니다. 근데 영장 전담 판사는 법원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법원 내에서 협의를 하고 이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상당히 아마 법원에서도 아마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일 것 같은데요. 네. 조희연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알려진 건 이제 보도도 저를 봤습니다만 네네. 신동빈 회장, 네. 롯데그룹 회장 그리고 또 존니라고 그때 그 가습기 네네. 그 살균제 문제 그리고 그 두 사람 뭐 영장에 대해서 다 기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희연 그 판사 자체가 기업인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좀 관대한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조희연 뭐 판사가 기업인이라고 봐줬다기보다는 뭐 지금 그 구속영장이 명시되어 있는 범죄의 소명 부분을 아마 꼼꼼히 따져서 나름대로 기각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기각을 한 것이 아닌가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 오늘 지금 그 조희연 판사 같은 경우는 영장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삼성의 법무팀에 지금 변호사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300명이 전부 다 달라붙어서 지금 이 구속영장의 지금 특검에서 내놓은 구속영장의 문구 하나하나를 다 따져본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인력으로 따지면 지금 특검하고 삼성하고 게임이 안 되는 사업인데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특검도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을 바로 그 조사가 끝나자마자 영장 청구를 안 하고 한 사흘이라는 시간을 뒀던 이유도 바로 삼성 법무팀과의 법리 싸움을 이 초반전부터 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그 영장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삼성 측에서도 우리는 뭐 국가 경제 있는 이야기 안 하고 우리는 오로지 법리로 싸우겠다. 네, 네. 그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법리 싸움을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처를 호소한 부분은 약간 여론을 통해서 그냥 좀 선처를 호소하는 부분이 철저하게 이제 법리를 두고 이제 다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지금 이재용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희연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기업에 좀 관대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글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법리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이제 특검 수사에도 사실은 좀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몰아치는 수사 과정에서 큰 벽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좀 달라질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특검에 대한 상처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네.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재판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는 큰 영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이고 그러나 지난번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삼성합병과 관련돼서 엮였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힘을 받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특검에서 상당히 조심했을 것이 이제 이번 구속영장 청구였는데 네. 그러나 일단은 이제 검찰의 특성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특검에 대한 어떤 그 과잉 수사 논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특검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이 도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특검 자체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신빙성 이런 것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헌법재판소에도 어떤 영향을 줄 텐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만약 영장이 만약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뭐 그거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뭐 유무죄를 다퉈야 돼.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 앞으로 본 법정에서의 그 치열한 또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상징적으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느냐. 또 이것이 또 이거 영장이 그러니까 또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는 이거 지금 특검에서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그 사유를 5가지로 지금 그 헌재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는 국민주권주의 위반, 그리고 언론 자유 위반,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국민 생명보호권 위반. 그리고 근한 남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수수거든요. 뇌물수수라는 부분이 지금 탄핵 소추 사유 중에 그 5가지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전 하나의 심사인 이 지금 영장 청구가 만약 받아들이게 될 경우는 헌재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그만큼 그것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특검의 그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네. 특검의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구체적인 증거나 정언들로 뒷받침된다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 이제 특검의 그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뭐 갖고 인용은 하진 않겠지만 그분들도 다 신문 방송을 통해서 다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심리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그러니까 뇌물 공여죄가 적시된 영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도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 뇌물수수죄가 아주 큰 이 지금 그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는 뭐 상당한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뇌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죠. 뇌물 공여나 뇌물이나 뇌물자가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을 특검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특검에서도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냐 제3자 뇌물죄냐라는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뇌물죄로 이제 적용을 하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 네, 뭐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형법 제130조에서 나온 건데 네. 이것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 이익 예. 공유자 네. 이렇게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 요구를 했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대통령 것이다.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도 뇌물공여죄로 뭐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제3자 뇌물죄는 보다는 오히려 뇌물죄 뇌물죄가 이제 형법제 129조에 있는 거죠. 이것을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예. 있는데 지금 그 특검에서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하는 뇌물죄, 뇌물공여죄에는 지금 제3자 뇌물죄와 그냥 또 단순 뇌물죄 두 가지 다 폭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 그럼 특검에서는 그럼 어떤 부분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단순 뇌물죄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제3자 뇌물죄면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특검은 지금 그 삼성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낸 부분은 제3자 뇌물죄로 적용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삼성이 정유라에 대한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일가가 일가에게. 갖고 있는 비덱스포츠에 그 지금 돈 준 부분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단순 뇌물죄로 네.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단순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고 하면 그럼 지금 최순실 씨가 취한 이득이 대통령의 이득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게 소위 말하는 경제 공동체, 네. 공동지감론인데 이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 특검이 그 전에 누굴 불렀습니까? 최재석 씨를 부른 거예요. 예, 예. 불러갖고 최재석 씨가 누구냐? 최순실 씨의 어붓 오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최재석 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여러 가지 했던 이야기, 이 모든 재산들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거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래서 지금 그 최태민 씨가 죽고 난 뒤에 그 유산을 최순실 씨를 비롯한 그 자매들이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예. 결국 그 돈은 박근혜 대통령의 돈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최재석 씨를 불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이 단순 뇌물죄 부분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에서도 지금 판단하기가 상당히 지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지금 안 그래도 특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일 텐데 지금 보면은 안 그래도 이제 어제 특검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2월 초 설 지난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시점까지 이제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특검에서 이야기를 한 만큼 또 박근혜 대통령도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검찰 조사는 안 했지만 특검의 어떤 조사 요구에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죠. 지금 특검이 2월 초라고 지금 타임테이블을 내놓은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지게 되면 예. 구속 그 기간이 한 20일, 그러니까 2월 6일 정도까지 아마 끝이 납니다. 예. 그러면 그 구속영 그 기간 중에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상당히 또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조사가 끝나고 난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만료 시점까지는 충분하게 조사를 다 하겠다는 거죠. 예. 그 충분한 자료를 갖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대통령 조사 끝나고 나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을 그러니까 기소를 하겠다, 공소장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초라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예. 네. 또 이 특검팀의 1차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70일에서는 30일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70일 동안에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광폭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나 대통령이 여기에 또 대통령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그러나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라는 그런 방식적인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특검과 지금 청와대 대통령 측과도 상당히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서면 조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직까지 뭐 특검에서는 그 사전에 어떤 접촉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형식을 가지고도 또 만약에 이제 대면 조사를 응하지 않겠다. 청와대 측,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좀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면 조사를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말실수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에 대한 신중성과 명확성을 위해서는 서면 조사가 좋은데 물론 서면 조사를 할 경우는 또 국민들의 어떤 여론적으로는 안 좋은 그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해서
말로 하는 실수보다는 실수를 상당히 줄이겠다 그런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형식을 떠나서요, 이 특검 자체가 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중립성을 혹시 운운하면서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죠. 그럴 소지는 있는데 그러나 본인이 또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본인이 임명장을 사실은 결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앞뒤 모순인데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동안 진행되는 사정을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특검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에서도 특검에 대해서 크게 뭐 비판하고 딴지를 거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언사나 이런 것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특검이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핑계를 낸다고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핑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나치게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면 조사를 하려면 역시나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도 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좀 필요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보면은 검찰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보안을 강조하면서 거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국가 기밀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압수수색이 할 수가 있을 텐데 국가 기밀이 아닌 곳에 들어가서 하면은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에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던 것처럼 청와대 앞에 위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압수수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조사는 하겠지만 전면적으로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은 자충수를 줄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이 또 뭐 예를 들어서 국가 기밀 사항을 내줄 수 없게 이런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어떤 운영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압수수색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밀을 이유로 해서 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과연 그 결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교안 총리가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특검도 지금 서둘러서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가 그 이전에 특검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예. 내곡동 사드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호처를 압수수색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하지 않고 지금 상당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을 거예요. 네. 지금 뭐 이영선 행정관이나 윤 전총 행정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들 숱한 사람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도 뭐 블랙리스트 때문에 불렀지만 아마 이 지금 국가 기밀에 해당되지 않고 이 소위 말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정밀 타격식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청와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좀 물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또는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 정확한 이 전곡을 찌르는 그런 하나 영장을 제시함으로써 아마 청와대의 수색을 아마 어떤 식으로 간철시키려고 네. 아마 최대한 노력할 것 같아요. 앞서서 사실은 뭐 보안시설 논란 있을 때 사실은 영장을 보안시설이 아닌 곳 맞춤형으로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좀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긴 있었거든요. 사실은 보안시설이라고 무조건 청와대 전체를 막는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하는 것이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사에 응하는 뭐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의 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특검이라든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안의 본질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석구석을 청와대에서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 어차피 법리 싸움이고 지금 자료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는 공격, 하나는 방어.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방패가 무너질 부분을 보여주면 그것은 뭐 스스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는데 네. 그러나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도 청와대 내부적인 어떤 그 법률
이런 것들, 규정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금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 이면에는 방패 논리가 상당히 지금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되면 뭐 지금 특검이 상당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박근혜 결국 그 이재용 부회장과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뭐 같은 연결고리로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특검이 상당히 국민적인 그러니까 청와대 그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대면 수사에 대한 상당한 명분을 획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준 혐의로 만약에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냥 조사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뭐 국가기밀이라는 그런 핑계로, 그런 빌미로 계속적으로 거부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그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지금 권한이 지금 탄소추로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도 누구 하나 쉽게 나서서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그 특검의 수사나 압수수색에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 일가가 그렇게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을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사실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까지 이제 검찰이 이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서 보면은 뭐 직접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액까지 뭐 날짜까지 이렇게 적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정황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해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글쎄 그것을 뭐 일정 부분 증거로 인정을 한 부분도 있고 네. 인정을 기각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말과 대통령의 말이 상당히 배치된 부분도 있고 수첩 17건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헌법 변호인 대리인단이죠. 대리인단에서 이것에 증거 인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수첩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받아 쓴 것도 있지만 본인의 의견도 있다고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주장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종무 수석의 그런 여러 가지 자백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상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증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영향력이 크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안종범 수석의 이 수첩 자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빼박 캔트란 말이십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네. 완전히 꼼짝 움쩍 달싹하지 못한 결정적인 뭐 증거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종범 수석을 보면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내가 청와대 수석을 속기사를 임명을 했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그걸 깨알같이 적는 건 다 예. 적어서 이행하는 건 이행하는 거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판단이 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좀 어떻게 뭐 폐기 처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그걸 왜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이렇게 쌓아두었을까 그런 상당히 원망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안종범 수석은 자신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지금 이제 경제학자, 경제학 교수까지 지내신 분이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값을 치러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네. 본인은 지금 그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고 있으면서 모든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희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신문하게 되는데요. 쟁점은 지원 자금의 성격 또 대통령의 압박 여부 등입니다. 특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삼성 측에서는 국가 경제 파장 등을 감안한다면 불구속을 해야 한다. 불구속 영장이 기각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30억 원대 뇌물을 준 의혹 또
횡령, 위증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청탁했다 이런 입장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 지원한 것에 대해서 대가성이라든지 청탁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재계에서도 일단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일단은 특검에서 삼성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통령과 독대했던 그룹 총수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국회 청문회에도 많은 대기업들 총수들이 그렇죠.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 결과 굉장히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삼성이 그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돈을 낸 부분이 제3자 뇌물죄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특검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금 그 재단에 지금 그 돈을 낸 그 기업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도 그럼 똑같은 법리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기업들도 다 같이 지금 그 법의 잣대에 의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마 여러 가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 지금 출연한 재단을 전부 다 그 기업들을 다 이게 지금 뭐 법적 처벌을 하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좀 사안이 좀 심각하다, 재질이 무겁다, 재질이 나쁘다 이런 그 기업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의 큰 산을 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마 SK가 되지 않을까. 예. SK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의 그 사면을 놓고 사실 그 안종범 수석의 그 휴대폰에서 놓은 문자 있지 않습니까? 네. 김창근 슈펙스 회장이 사면시켜줘서 고맙다. 이거는 잊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그 지금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그 출연 자체가 일단의 그런 사면의 대가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따지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SK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또 80억의 추가 출연을 요구했던 또 하나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은 또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또 형 집행정지를 네. 하고 좀 이렇게 뭐 그런 요구를 한 그런 흔적도 보이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번 오늘의 이재용 부회장의 그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아마 초조히 기다릴 것 같고요. 또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죠. 네. 롯데는 형제의 난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상당하게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해에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그러니까 내사를 받고 있다가 이 신동빈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에 이 추가로 돈을 냈던 75억이라는 돈을 급히 최순실과 다 돌려줬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롯데하고도 최순실과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과 이런 롯데의 수사를 놓고 상당한 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특검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 또 롯데 나아가서는 CJ까지 CJ도 이재현 회장의 또 그때 형 집행정지가 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면 이 세 기업이 일단은 지금 오늘 그 심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삼성의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특검에서 할 텐데 특검에서는 좀 협조를 좀 구하는 언급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글쎄 협조를 구하는 게 네. 검찰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은 압수수색할 때도 상당히 분위기 좋게 합니다 대부분. 네. 그런데 가서 역시 이제 가서 검찰에서 기소라든가 이런 건 구속영장을 때릴 때 보면 그것이 그때 말한 것이 분위기 좋게 하면서 다른 것을 부차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전략인데 예. 사실은 지금 뭐 출연금 774억은 아닙니까? 이 출연금을 낸 기업 전체가 저는 특검에서 철저하게 저는 수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업 전체가 저는 이제 좌불안석이고 이것과 뭐 기업의 경제활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 부패 스캔들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한국 정치의 관행이었고 네. 이런 관행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기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이 204억이고 SK가 111억 원,
그리고 롯데가 45억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까 CJ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을 낸 이유가 순수하게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 이런 걸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이것에 특정 요청해서 이것이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검찰에서 보기 때문에 기업도 상당 부분 앞으로 특히 유력 기업들 롯데, SK, 삼성 이런 기업들이 상당 기간 이거에 대해서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이 가운데서 사실은 뭐 계속해서 이제 초점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원래 애초의 방법과 다른 형태 위에서 거꾸로 내려온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이런 의혹도 지금 거꾸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혐의 입증에서도 이 부분에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사면이라는 것은 원래 그 법무부에 사면과 관련된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상자를 추려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대상자를 정해서 이제 상신을 하면 보통 이제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는데 물론 뭐 그 이전에도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요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국론 통합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명분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 그러니까 2015년 8월 15일 날 특사로 나왔던 사람은 유일하게 SK 최태원 회장 한 명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뭐 물론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사면돼서 나오자마자 한 이야기는 있죠. 그래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46조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수조 원대 이익을 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용단을 내렸던 부분이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됐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대폰 문자를 본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비해서 이런 국가적인 경제에 미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 대통령 참모와 그 최태원 그 회장의 측근과의 그런 내밀한 사면을 둘러싼 거래의 가능성이 상당히 그 의혹이 짙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특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어서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SK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거로 저는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역시 특검팀에 소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국조청문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오늘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이제 업무방해 위증 혐의로 이제 검찰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앞에 보면은 지금 특검에서 보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그리고 이제 이대에서 받은 국가 보조금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해서 애초에 지금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진 것에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보는 것은 김경수 학장 오늘 구속 기소됐지 않습니까? 김경수 학장이 이것을 기획을 하고 네. 그리고 최경희 총장 전 이화여대 총장이 이것을 승인을 했고 그리고 또 이미 구속 기소된 남궁곤 전 입학처장 그리고 유철근 교수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행을 했다. 이런 네트워킹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세 분이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이제 최고의 책임자는 사실 대학에서 보면은 이제 총장인데 총장도 여기에선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구속영장의 청구가 될 것 같고 그것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내지만 이제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최 전 총장이 이대 비리의 윗선으로 지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위에 또 누가 있지 않겠느냐가 오늘 또 추궁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그 위에 누군지는 저도 좀 아리송합니다만 일단은 대학 내에서 벌어진 그 부정 입학 그리고 학사 특혜 이 부분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최경희 총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뭐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3명의 교수가 지금 잇따라 구속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최경희 총장은 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하나의 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유철균 교수는 학사 편의를 봐준 거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남궁근 교수는
입학 특혜를 봐줬다. 그리고 그럼 김경숙 지금 전 학장 같은 경우는 이걸 모든 걸 기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학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모든 것을 용인하고 또는 묵인한 그 책임을 아마 최경희 총장에게 지금 오늘 특검이 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최경희 총장은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는 딱 한 번밖에 본 적 없다. 네. 학교에 왔을 때 그냥 뭐 일반 학부모들도 찾아오고 하면 자기는 얼마든지 만나주기 때문에 만나줬다고 그러면서 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꼬리를 끊었지만 만약에 밖에 있는 위선이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또 최순실 씨가 되지 않을까. 그 지금 특검의 지금 그 수사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경희 전 총장이 최순실 씨하고 오래전부터 수차례 통화도 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산 위증 혐의도 지금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이 대목이 아마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최경희 전 총장의 혐의는 아마 재질은 상당히 좀 과중되는, 그러니까 재질이 아주 나쁘게 나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최경희 총장 이야기 나올 때 좀 관심을 받았던 대목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한 느낌도 드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와 같이 골프를 쳤다라는 이야기도 좀 알려지고 최순실 씨가 중간에 거기 껴서 같이 이렇게 골프를 쳤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몰랐다라는 그 의혹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이제 고려가 되겠죠. 뭐 고려는 되지만 그것이 실체적인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적인 절차 어떤 처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주변적인 정황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범죄 행위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한 그런 행동이 있었냐 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변의 지인들과는 뭐 골프도 칠 수 있고 뭐 그런 거고 물론 그것을 유추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뭐 청와대나 교육부나 이런 데 압력을 가해서 최순실 씨와 같이 공범적인 형태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 이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찝어서 처벌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늘 사실 뭐 학사비리 쪽이 이제 관점이긴 한데요. 네. 지금 최경희 총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지금 장모하고 관계는 네. 지금 최경희 총장은 진술한 바에 의하면 뭐 골프하고 그런 건 아니고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지금 이하여대 가고 있는 최고 경영자 과정 네. 그런데 아마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났다는 지금 이야기고요. 네. 그러나 지금 최순실 씨가 김장자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칠 때 그때 이하여대 관계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자는 아직까지 누군지는 네. 아직까지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마 최경희 총장이 수사를 받는 부분에서 최순실 씨하고 아까 제가 그러니까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네. 결국 그 고리가 바로 김장자 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장자 씨에 대한 처벌은 뭐 하기는 좀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최경희 총장과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을 연결시키므로써 그럼 김장자 씨가 얻은 이익은 뭘까? 네. 그것이 결국은 이 최순실 씨에게 자신의 사위인 우병우 당시 변호사를 청와대에 그러니까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그렇죠. 청근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경희 전 총장에게도 구속영장 청구는 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까요? 저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뭐 사실 이 유철근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출석 안 한 학생 그리고 네. 또 시험 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도 부여했다는 그 부분인데 네. 그 정도 사안으로 구속할 정도라고 한다면 네. 이 전체적으로 학사 비리뿐만 아니라 입학 부정까지 그리고 그런 걸 다 연결해서 지금 이제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당시 총장이었던 최경희 전 총장이기 때문에 최경희 전 총장에게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극히 저는 뭐 당연해 보입니다. 네.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 보자면 지금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 국정농단의 또 하나의 축인데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애초에 이제 특검 수사 목록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 묻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것이 국정농단과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두 분이 조사받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두 분 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철저하게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는데 네. 핵심적인 것이 예술인 지원 제약을 가하기 위한 블랙리스트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애초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로 작성이 되고 이것이 이제 교문수석실이라든가 문체부에 전달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때 당시에 정무수석이 오늘 누구죠? 누구 말씀하시는 조윤선 예. 전 아, 네. 장관이 조윤선 그때 장관이요? 당시에 네네.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있던 김종덕 전 장관 그리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그리고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3명이 구속되고 그리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한 명이 기각이 됐지만 조윤선 장관의 이 혐의는 상당히 짙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 이거 이제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김기춘 전 실장도 청구를 할지 두 분 다 저는 일단은 청구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 청구하듯이 네. 두 분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법꾸라지라는 네. 말을 들을 정도로 상당한데 과연 처벌을 받을지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특검이 두 사람을 불렀던 부분은 앞서도 제가 이하여대 수사하면서 마지막 퍼즐 맞추기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지금 김기춘, 조윤선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특검의 수사도 마지막 퍼즐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종덕, 정관주, 또 신동철 이 세 명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제도 사실 변론이 있었는데 여러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전 비서관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서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최순실 씨 측에서는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다. 태블릿 P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 이런저런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보면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봅니다. 네. 증거 인정을 한다면 형사소송법에 준용하게 돼 있는데 예.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압수수색을 할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는데 수첩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압수수색 하다가 부가물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핵심 증거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안종범이라든가 정호성 녹취 파일 이런 부분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헌재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것을 증거 능력으로 일정 부분 인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유무죄라든가 이런 것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 이런 것에 상당히 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이 국정농단과 대가성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뇌물죄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기업 수사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국정농단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 압수한 안종범 정호성의 수첩과 녹취 파일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당장 내일 있을 변론기일에도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 어떤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잠적 중인 사람들이 안 나타나도 신문 없이 판단을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그 이 서류, 그러니까 수사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의미는 지금 관련 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진술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수사한 부분을 증거로 인용하겠다. 그거는 재판의 그러니까 헌재 심판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그 안봉건, 이재만 이런 그 두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잠적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사람들이 잠적했을 때는 자신들이 안 나오면 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심판이 길어질 것이다. 그런 시간 벌기의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네. 그 목적은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지금 넣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